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제가 저번에 노란색의 네트백, 가장 기본형 네트백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네트백 영상으로 네트백이라는 거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입문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다음 단계의 모습, 다음 단계의 네트백을 제안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그 네트백 정도, 완전 기본형 그냥 착착착착 격자형 네트백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난이도예요. 한마디로 나는 네트백이 만들 수는 있는데 조금은 아직 어렵게 느껴져요 하시는 그 정도 레벨의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그런 가방 디자인이고요. 난 너무 잘 만들어서 난 이 정도는 시시하네 하시는 분들은 안녕, 다른 영상으로 가주시고, 아직은 내가 초보같이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서 제가 조근조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제가 만든 이 가방은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위아래 높이가 거의 36cm 정도 되는 큼직한 사이즈의 그런 가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사용한 실 때문인 것 같아요. 필스위트에서 나온 마크라메 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봤어요. 그냥 기존의 마크라메 실보다는 조금은 부드러워서 작업하는 데 손이 아프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는 실인 대신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조합이 커질 조합이 아닌데 엄청 커졌지요. 하지만 꼭 이 실로 작업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가방실 어느 거나 작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합, 가로 세로 칸이 4개, 4개 있는 이 조합이 가장 기본형인 것 같아서 코스가 잘 보이는 이 두꺼운 실로 작업을 했고요. 여러분이 얇은 실로 작업하시면 같은 조건의 사이즈가 확 줄어드니까 이것저것 감안하셔서 실 선택에 참고하시길 바래요. 저는 실이 조금 두툼한 편이어서 오늘 3.5mm 6호 바늘로 작업을 해봤고요. 제가 사용한 실의 양은 한 볼을 다 쓰고 그 다음 한 볼은 이 정도 남았네요. 제가 사용한 실에 대한 정보, 실 사용량에 대한 정보, 기타 다른 것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영상 아래, 지금 이 영상 아래 뿅뿅뿅뿅 더보기란에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꼭 확인을 해봐 주세요. 시작에 앞서 이런 식으로 무늬가 똑똑 떨어지는 디자인들은 난 이렇게 4칸은 싫은데 너무 커요. 난 이렇게 3칸짜리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2칸짜리를 높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선택 다 가능하세요. 그러려면 바닥면 시작할 때의 시작 코스에 차이를 두면 되는데 그 방법은 제가 금방 알려드릴 테니까 원하는 사이즈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또한 가방끈을 만드는 방법도 조금은 다르게 해봤어요. 이 끝단에서만 가방끈을 잡아주면 이 네트백이 사용하다가 이렇게 늘어나서 축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튼튼한 연결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볼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으로 만드나 조금 더 튼튼한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몇 단 꿰매주면 아주 짱짱하게 고정이 되니까 이 방법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려면 기본 사슬이라는 걸 잡아서 이 기본 사슬은 내가 지금 만들 가방의 폭이 되는 거겠지요. 내가 요만큼의 사슬을 잡으면 요만큼의 가방을 만드는 거고 이만큼의 사슬을 잡으면 이만큼의 가방을 만드는 거니까 이 기본 사슬을 꼭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잡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위로 들어가는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 무늬가 들어가게끔 딱 맞는 개수의 사슬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무늬에 맞게끔 사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만들어 볼 이 가방의 무늬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14의 배수에 11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둥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14의 배수인 14 곱하기 3, 즉 42개의 사슬을 먼저 잡아주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당한 길이에서 이렇게 바늘을 쏙 한 다음 이렇게 고리를 통과하는 시작 매듭, 얘는 시작호가 아니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매듭일 뿐이고요. 지금부터 사슬을 42개를 만들어 볼게요. 세실을 걸어서 여기 벌써 있는 고리를 뿅 통과를 하면 한 개의 사슬을 만든 거예요. 또 세실 걸어서 통과하면 2개의 사슬을 만든 거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42개의 사슬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42개의 사슬을 만들었어요. 자, 이 42개의 사슬은 바로 앞에 노란색 부분이지요. 지금 이 사슬의 개수는 여러분이 더 큰 가방을 원한다 하시면 더 크게 14에 뱄으면 상관없으니까 더 크게 만드셔도 되고, 더 작게 하고 싶다 하면 14에 뱄으면 상관없으니까 조절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 노란색 부분만 여러분 마음대로 14의 배수라는 것만 기억하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옆에 11이라는 개수는 이 무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정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42번째 코를 꽉 잡고 다시 11개의 사슬을 추가로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자, 이렇게 42개의 사슬에 11개를 더해서 53개의 사슬을 저는 만들었고요. 여러분 사슬의 개수 저랑 달라도 되고 요 공식만 따라서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요 부분, 바로 기둥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해볼게요. 기둥코는 우리는 어쨌든 바닥 사슬은 지금 이 53개의 코, 이 53코로 저는 고정이에요. 저는 요만큼의 가방을 만드는 거는 고정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요렇게 53번째 코, 나의 마지막 코를 꼭 잡고, 이 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 본체는 무조건 한길긴뜨기로 갈 거고 손잡이 부분에서만 짧은뜨기를 조금 사용할 거라서 무조건 기둥코는 사슬 3개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요렇게 3개. 요 3개는 요번 가방은 코스에 포함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코스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짜증나지요. 하지만 요번에는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이 바닥 친구들, 바닥의 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얘는 위로 올라가는 역할이라는 거. 그래서 이 손톱 자국 난 여기까지만 가방 바닥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라는 걸 해줄 건데요. 지금 여기 손톱 자국 나 있는 저는 53번째 코. 요쪽 바늘에서부터는 하나, 둘, 세 번, 4번째 코. 요로 들어갈게요. 한길긴뜨기를 해줘야 돼서 바늘에 실을 걸고요. 그 코, 아까 말했던 4번째 코로 쏙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주고요. 요렇게 3개의 실 걸렸을 때 3실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지금 딸랑 하나의 코에 2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바로 얘는 기둥코이자 코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한길긴뜨기 2개를 하나의 코에 넣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 기둥코에서 3번째 코. 하나, 둘, 3번째 코. 얘는 나중에 한 바퀴 삥 돌아왔을 때 다시 빼뜨기로 연결해야 되는 그 코기도 해서 이 3번째 코에는 이렇게 스티치 마커를 표시를 해둘게요. 자, 즉 첫 번째 한길긴뜨기 3번째 코에 이렇게 스티치 마커 표시를 해두었고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가방 바닥은 이렇게 첫 번째 코랑 맨 마지막 코에 한 코에 5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야 무늬가 예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한 개의 코를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바늘에 실을 걸고 같은 구멍, 벌써 2개가 들어가 있는 그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 이렇게 빼고 또 3실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딸랑 한 개의 코에 3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5개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2개는 한 바퀴 돌아와서 이쪽 방향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코에 3개를 넣은 상황에서 쪼로로로롱 나머지 코들은 한 코에 하나씩 해주도록 할게요. 그 옆에 코도 한길긴뜨기이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한 코에 3개 들어간 이 구멍 말고 그 옆에 구멍, 여기요. 여기로 쏙 들어가서 실 걸어서 빼고 3개 중에 3실 걸어서 2개 먼저, 2개 나중에 이렇게 해주고요. 또 바늘에 실을 걸고 그 옆에 코 가서 쏙 넣고
실 걸어 빼주고 2개 먼저 2개 나중에. 자,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기뜨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살짝 잔소리 들어가자면, 요렇게 한길기뜨기를 할 때 요렇게 벌써 커져 있는 구멍은 벌써 사용이 된 코예요. 요렇게 한길기뜨기 벌써 들어가 있지요? 얘 또 야 구멍이다 하고 넣으시면 안 돼요. 얘는 벌써 사용이 된 거니까 그 옆에 코, 뭔가 좁아 보이는 얘로 들어가서 한길기뜨기를 요렇게 해주면, 또 여기 코 넓어져 있지요. 넓어져 있는 코는 벌써 사용이 된 코임을 기억하고 여기 다시 넣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한길기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오면은 마지막 코만 남겨놓고 그 직전 코까지는 이렇게 한길기뜨기 한 코 해주면, 요렇게 완전 마지막 코 딸랑 하나의 V코가 남아요. 얘는 매듭이고 얘가 코예요. 자, 여기 이 딸랑 하나의 코에 우리가 5개의 한길기뜨기를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고 딸랑 한 개의 코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한길기뜨기 하나를 해주고요. 짠, 또 바늘에 실을 걸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또 바늘에 실을 걸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자, 설마 이게 다 들어갈까 싶어도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딸랑 한 개의 코에 5개의 한길기뜨기 넣어줄게요. 짠, 요렇게 딸랑 한 개의 코에 5개를 넣으면 요렇게 삐용 돌아가는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온 그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보면은 얘는 지금 한 코에 5개 넣었던 걔에 맞고, 그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슬을 반코씩은 벌써 사용해서 이렇게 약간 빗살무늬 같은 코들이 반코씩 남아 있어요. 이 코드를 활용해서 다시 뜨개를 하면 되고, 여기 시작했을 때 꼬랑지 실은 뒤쪽에 이렇게 대고 같이 떠주면 자연스럽게 숨길 수 있어요. 즉 얘는 한 코에 5개 들어갔으니까 여기일 것이고 요렇게, 또 여기일 것이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또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 쏙 집어넣고 걸고 빼고, 또 2코 먼저 2코 나중에 해주고요. 또 바늘에 실을 걸고 그 다음 코 쏙 들어가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해주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귀여운 돼지꼬리 모양이 생겼지요? 이 돼지꼬리가 이렇게 폈을 때 펴지는 기미가 보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계속 돼지꼬리다 하면은 너무 바늘의 호수가 실의 두께에 비해 얇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의 호수를 하나 더 큰 사이즈로 바꾸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온 그대로 반코씩 남은 코드를 한 코 한 코 떠서 다시 스티치 마커가 있었던 첫 번째 그 코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또 끝까지 왔지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딱 해놓고 한길기뜨기 넣어놓고 보면은 요렇게 스티치 마커가 붙어 있는 요 한길기뜨기가 들어가 있는 요 첫 번째 뿅뿅뿅 한 코에 3개를 넣었던 그 코를 만나지요. 지금 얘는 벌써 한 개의 코에 요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둘, 3개의 코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쪽 반대편을 보면 한 개의 구멍에 5개의 한길기뜨기가 들어가 있지요. 얘도 같은 한 코에 5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2개를 더 같은 구멍에 넣어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딱 3개 들어가 있는 요 같은 구멍에 한길기뜨기 하나, 바늘에 실 걸어서 같은 구멍에 한길기뜨기 하나 더. 오호, 그러면 얘도 이렇게 5개가 맞춰져요. 얘를 이렇게 합쳐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스티치 마커를 표시해 놨던 그곳에 연결을 해줄게요. 즉 기둥코에 하나, 둘, 3번째 코, 여기에 연결을 해주는 거지요.
이렇게 V코를 다 꿰면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V코 다 꿰세요. 이렇게 V코 다 꿰서 스실 걸어서 빼고 요 실로 벌써 바늘에 걸려 있는 실을 통과하면 자자자자자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빼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쪽이 연결이 되면서 요 5개의 한길긴뜨기가 드디어 한 가족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방금 빼뜨기로 연결해서 뽕 당긴 얘는 바로 빼뜨기 연결 부위지 코가 아니에요. 코는 얘는 아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고 얘는 코가 아닌 걸 살짝 기억을 해놓으면서 다음 단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둥코를 3개를 세울게요. 하나, 둘, 3개를 세우고 요 3번째 코는 또 한 바퀴 삥 돌아왔을 때 빼뜨기 연결 부위라서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놓지만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표시를 해놓는 거니까 나는 알겠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맨 처음에 기둥코가 코스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말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요 5개의 코에 얘 기둥코가 당당히 포함이 되어 있지요. 얘도 포함이 될 거고요. 계속 기둥코는 코스에 포함이 될 거예요. 이 가방에서는요. 모든 아이템이 그렇진 않으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살짝 달라요. 진짜 짜증나지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요렇게 접히는 거예요. 가방 바닥의 높이를 조금 만들어줄 계획이어서 일단 지금 한 단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한 코에 하나가 무슨 뜻인가 싶다면 자, 벌써 얘는 쭈루루루 올라와서 한 코에 하나를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엔 여긴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벌써 하나 이렇게 포스트가 있지요. 이 한길긴뜨기 기둥, 이 포스트 위에 딸린 요 V코, 얘가 바로 한 코지. 얘는 아니다. 얘는 벌써 하나가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무조건 한 코에 하나란 뜻은 요렇게 한길긴뜨기 기둥 위에 딸린 V코만을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넣어주고요.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다음 코 어딨나 쭉 여기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실수도 없고 코스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둥, 무조건 기둥. 근데 초보자분들이 왕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어차피 뜨개는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길긴뜨기. 왜냐면 이 코 자체가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뜨개를 진행해야 되는. 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보인다. 여기, 즉 여기에 넣으면 한 코에 2개가 들어간 게 되지요. 이런 실수 하지 않게끔 요렇게 기둥 위에 딸린 온전한 V코에 한길긴뜨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여기는 사용이 됐네. 여기는 없네 하고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자, 이렇게 해서 코스에 맞춰서 저는 112개의 코예요. 112개의 코가 오롯이 나올 수 있게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줄게요. 바로 이쪽에 테두리에 5개의 코도 각자 하나씩 무조건 한 코에 하나씩을 넣어서 이쪽 스티치 마커 있는 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렇게 거의 또 끝까지 왔어요. 얘까지만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딱 해놓고 딱 보면은 바로 얘는 옆으로 가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얘네들은 요렇게 이제 포개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요. 요렇게, 즉 우리는 얘랑 합쳐지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 너무나도 코같이 보이는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빼뜨기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코가 아니에요. 그거를 식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위에 있는 V코는 지금 방금 처리를 해주었고, 얘는 쭉 올라가 봤더니 위에까지 딸려 있네. 즉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얘는 빼뜨기 연결 부위라는 거. 일단 빼뜨기를 한번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스티치 마커를 뺀 기둥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요번에도 저는 V코를 다 꿰서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하고 셋을 걸어서 뿅 빼고 펜실로 고리를 이렇게 통과를 해주면 오호, 방금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생긴 요 모양이 바로 빼뜨기 연결 부위, 코는 여기까지라는 거. 그래서 얘는 전에도 띡, 지금도 띡, 계속 띡띡띡띡 생길 수밖에 없는 빼뜨기 연결 부위지 코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처음에 코바늘을 배울 때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헷갈렸는데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분이 속시원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께 속시원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코가 아니고 빼뜨기 연결 부위니까 얘를 코련히 생각하고 여기다가 콕 찌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저는 2단까지 해서 가방 바닥을 만들어 봤는데 저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방 바닥에 이렇게 소품들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작은 소품 들어갔을 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한 단을 더 가방 바닥의 높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슬 3개를 세우고 요렇게 한길긴뜨기 여기 요렇게 위에 올라오는 요 V코, 여기부터 또 요렇게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저희의 전체 코수는 지금 저는 112개의 코예요. 코수를 헤아리는 방법은 이렇게 뜰 때마다 생기는 V코를 세시는 것보다는 한길긴뜨기는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요 기둥을 세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12개의 코 쭉 가서 쭉 가서 뿅 돌아오는 걸로 해서 한 단 더 저는 해줄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또 삥 둘러와서 마지막 코까지 딱 했더니 저는 이렇게 기둥들을 쭉 셌을 때 저의 원래 코수인 112개의 코가 딱 나오네요. 자, 이렇게 코수가 맞았음을 확인을 하면 다시 기둥코, 요번에 스티치 마커가 없어요. 요렇게 하나, 둘, 세 번째 코, 요렇게 V코 다 끼워도 되고, 이제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반 코씩 요렇게 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끼워서 빼뜨기로 연결을 딱 해놓으면 또 이렇게 빼뜨기 연결 부분이 생기지요. 이제 얘네들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코수고 얘는 그냥 연결 부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저는 가방 바닥, 옷니 바닥의 높이를 이만큼 만들었어요. 저는 3단을 떠서 만들었지만 실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분 취향이나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 따라서 2-3단 더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코스만 맞으면 되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높이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원래 계획했던 그 무늬를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무늬를 만드는 것 또한 한길긴뜨기로 주르르르 만들 거기 때문에 기둥코 사슬 3개는 동일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를 세워주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한 코에 5개를 넣었던 애들이 주르르르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5개의 코는 그냥 그 구멍이 뚫린 네트백 무늬가 아니고 그냥 한길긴뜨기 5개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처리를 할 거라서 여기 이렇게 2코 한길긴뜨기 해줄 거고요. 한 바퀴 삥 돌아와서 이렇게 2코도 또한 한길긴뜨기 처리를 해서 이렇게 5개 한길긴뜨기 5가족 완전체를 이루도록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코는 또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다음 코 어디지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 몽땅 깨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요. 또 그 옆에 코도 고민하지 말고 바늘에 실 걸어서 쭈루루루 올라오는 여기 코에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3개 해주고 한 바퀴 돌아와서 나머지 이 2코는 해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네트가 들어가요. 네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구멍이 뻥뻥뻥 생겨야 되기 때문에
구멍만큼 건너뛰고 채워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일단은 이렇게 쪼르륵 3개 한 다음에 사슬을 하나 세워주고요. 사슬 하나만큼 여기 한 코를 걸러주는 거예요. 오호. 그리고 그 다음 코를 가줄게요. 한 코 거르고 다음 코로 바로 여기 사슬 하나 세운 요 상황에서 바늘의 실을 걸어서 굴로 쑥 들어가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를 또 해주면 짠! 오! 첫 번째 구멍이 생겼군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사슬 하나 건너뛰는 만큼 위에 사슬을 만들어주면 그만큼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뽕 하나의 구멍을 만들었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사슬을 하나 세우고 한 코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가줄게요. 바늘의 실을 걸어서 쏙 들어가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면 또 두 번째 구멍, 즉 위아래가 같은 사이즈가 되기 위해서 여기 사슬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한 코를 걸으면 그만큼의 공백이 바로 구멍이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우린 이 구멍이 5개가 필요해요. 물론 3개를 만들 수도 있고 4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가방에서 5개를 선택한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같이 만드실 분들은 5개의 구멍을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3개, 4개는 응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또 사슬 하나를 만들고 하나의 코를 거르고 또 그 다음 턱으로 가줄게요. 이렇게 바늘의 실 걸어서 쏙 넣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세우고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쏙 넣어서 한길긴뜨기 4개 됐고요. 또 사슬 하나 세우고 한 코 거르고 그 다음에 코로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오호, 이렇게 5개의 구멍이 뽕 보이지요? 그 다음에 쭈루루 한길긴뜨기를 또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5개를 가질 거예요. 하나는 벌써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거르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로 그 다음 코 슝 올라가는 그 다음 코 얘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코는 그냥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2개가 된 거고요. 또 그 다음 코 이렇게 해주면 3개가 된 거고 또 그 다음 코 또 이렇게 해주면 4개가 된 거고 그 다음 코 또 이렇게 해주면 5개가 된 거고 자, 이렇게 5개의 구멍이 뽀뽀뽀뽕 생기고 쭉 연결되는 건 5개의 코가 쭈루룩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네트를 만들어 볼게요. 사슬을 하나 세우고 한 코를 거르고 그 다음 코로 또 한길긴뜨기 가지고요. 사슬을 하나 세우고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로 또 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 5개를 만들면 되는데 사슬 하나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 5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요? 왜냐하면 구멍이 너무나도 보이니까요. 지금 우리 3개 만들었으니까 2개만 더 하면 되겠군요.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 사슬 하나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 자,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5코를 다 했군 하고 딱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은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쪼로로록 또 5개가 오게 해줄게요. 벌써 하나가 돼 있으니까 4개만 더 해주면 되겠지요.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요. 오호, 바로 이런 식으로요. 구멍 5개, 5개, 쭉 가는 거 5개, 5개. 자, 같은 방법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끼까지 와봤어요. 여기 모서리 부분까지 와봤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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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구멍도 5개, 쭉 까는 한길긴뜨기도 5개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 테두리 부분을 만나면 여기도 한 코에 5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 포함해서 이렇게 5개의 코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가져야 되겠지요? 얘 포함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4개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5개의 코 또 한 코에 하나씩 해주면 또 이쪽은 또 네트 무늬가 와야 되겠지요? 사슬 하나에 한 코 거르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에 한 코 거르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또 5개 채워놔 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5개의 뻥뻥뻥 구멍이 생겼으면 또 이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5개 쪼르륵 와야 되는데 얘 포함이라는 거, 그래서 벌써 하나 했으니까 또 4개를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구멍 5개, 여기 5개. 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끝까지 한번 와봤어요. 5개의 구멍 맞는지, 5개의 한길긴뜨기가 맞는지 잘 체크를 해서 딱 오면은 요렇게. 자, 얘는 빼뜨기 연결 부위, 얘가 마지막 코지요. 얘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포함해서 요렇게 5개 한길긴뜨기 세트여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4개고 하나만 더 하면 되지요. 여기 마지막 코에 요렇게 한길긴뜨기 딱 채워 놓으면 5코의 한길긴뜨기 한 식구가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 둘, 3번째 코 요렇게 콕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요렇게 했을 때 이 코수들이 다 맞으면 이 가방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렵지 않게 완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코수가 잘 맞느냐가 바로 초보분들에게는 가장 큰 미션일 수 있겠지요. 요렇게 코수가 잘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앞뒤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건 정상이에요. 이건 수공예고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얼추 서로의 위치가 비슷하지요. 양쪽 코 5개가 잘 왔는지, 이 중간중간 코들이 5개가 맞는지 잘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잘 맞으셨으면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기본 틀은 다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본 틀 위에 마치 블럭처럼 무늬를 쌓아 나가면 돼서 약간 지루하지 않게 뜰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또 계속 해볼게요. 기둥코는 무조건 사슬 3개. 하나, 둘, 셋. 이제 너무나도 보이는 요대로 따라가면 돼요. 얘는 중간, 센터를 딱 맡고 있는 얘는 벌써 된 거고, 이렇게 2개 코, 2개 코만 하면 되는군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찌그러지듯 뭐하든 이렇게 한 코를 챙겨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더. 시작은 무조건 3코로 시작해서 2코는 돌아와서 처리를 해준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도 똑같이 아래 전단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사슬 하나를 세우고 한 코 거르고, 공중에 떠 있어도 얘도 한 코라는 거. 한 코 거르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는 요렇게 한길긴뜨기 요렇게 위에 있는 요 코겠지요. 바늘에 실 걸어서 여기 이렇게 V코 꿰어서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그리고 또 사슬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또 여기 위에 있는 요 V코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또 하나 해주고요. 사슬 하나 세우고 또 한 코 거르고 또 여기 이렇게 그대로, 정말 그대로 전단에 했던 거 위에 그대로 쌓아 나가면 돼요. 짠, 이렇게 또 하고 또 여기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은 또 한길긴뜨기 주룩 나오는 그 상황이 만나지요. 한 코 사슬 하나 해놓고 한 코 거르고, 이 5개들도 보이는 그대로 똑같이 전단과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5개를 쪼로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쪼로록 5개를 해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단이 두 단째가 되지요. 이런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요렇게 5개가 됐듯이 요렇게 5단을 쌓아 올리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즉 저는 요번 단도 똑같이 할 것이고 다음 단도 똑같이 해서 요렇게 칸이 요렇게 5개가 세워지게끔 쭉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떠서 여기서부터는 8번째 단 요렇게 5칸, 요렇게 5칸. 그래서 요 네트 무늬의 칸이 요렇게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요 상황까지 요렇게 8단이 되는 데까지 요렇게 한번 떠봤고요.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이제 바닥단부터는 5개의 단, 5개의 단, 요렇게 25개 칸 세트 요렇게 하는 게 한 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가로로 가는 무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기둥코는 3개니까 주저 말고 3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한길긴뜨기만 주르르르 가는 그 단이에요. 그래서 원래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 한길긴뜨기 한 코마다 떠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을 뺑 둘러줄 건데요. 요렇게 둘러줄 건데요. 여기 요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구간에는 어떡하지 하고 고민 마시고 요렇게 사슬 하나 했던 그곳 요렇게 구멍으로 쏙 넣어서 그냥 요렇게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 옆에는 보이는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옆에는 그냥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한 코 한 코 메꾸면서 이번 단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한 코 한 코씩 빼먹지 않고 잘 떠서 요만큼의 높이를 만들어 주었지요. 저는 지금 지금의 요 코스는 맨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코스랑 동일해야 돼요. 이 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폭의 변화 없이 올라가는 가방이기 때문에 저는 112개의 코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렇게 쭈루루 돌아가면서 세운 코들도 112개의 코여야 하니까 중간중간에 체크하실 분들은 코스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같이 요 한길긴뜨기 한 단을 세운 이 높이만큼 또 한 단을 세워서 요만큼 조금만 더 이 한길긴뜨기 단을 더 높이고 올게요. 자, 요렇게 여기 폭만큼 여기가 한 저는 3cm 정도 되는데 여기의 폭만큼 여기의 폭을 만들어서 요렇게 서로 이렇게 비슷한 높이로 맞춰줬어요. 이렇게 예쁘게 마감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뚫린 25칸 요 무늬가 다시 위에 오면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슬 3개를 세우는 건 동일하고요. 얘 빼고 여기 2개, 여기 2개 더 해주면 되지요. 그래서 요 옆에 또 2개의 한길긴뜨기 해주고요. 자, 이렇게 3개 해주고 나머지 2개는 여기서 채워주는 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사슬을 하나 세우고 한 코 거르고 그 옆에 코로 뿅 가주는 거 기억이 몽실몽실 나지요? 자, 이런 식으로 5개의 구멍 또 만들어 줄게요. 한 코 거르고 또 그 옆으로 이렇게 5개의 구멍이 생기면서 아래쪽과 동일한 위치, 동일한 각도로 이렇게 5개가 쪼르르 오게 되지요. 그럼 이제부터 쉬워요.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5개가 쪼르르 와야 되게끔 하고 이렇게 5개의 한길긴뜨기 쪼르르 오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5개를 해놓으면 또 이쪽 이렇게 높이가 맞는 근 5개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5개의 구멍이 뽀뽀뽀뽕 나게끔 이쪽도 처리를 해주고요. 자, 또 이렇게 쭈루루루 구멍 5개가 오고 또 5개의 한길긴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요 무늬가 그대로 위에 올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5단을 떠서 이 무늬 만들었던 그대로 또 위에 이렇게 톡 싸서 5개, 25개의 칸 한 세트의 그런 네트 무늬가 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2단을 뿅 떠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만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예쁜 무늬가 차곡차곡 쌓아져서 블럭처럼 생긴답니다. 자신감 생겼다고 파바박 하다가 이 구멍 6개, 7개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만큼 만들어 주세요. 저도 한번 제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만큼 쭉 만들어 올게요. 자, 저는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가방의 높이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봤고요. 이렇게 가로로 4개, 세로로 4개 하면 왠지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아랫단의 높이도 있고 해서 약간 위로 올라가는 직사각형 같은 모양이 되었지요. 제 사이즈를 한번 재어봐 드리면 저는 지금 실이 두껍고 바늘의 호수도 큰 편이어서 36cm나 되는 작지 않은 사이즈의 가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딱 2단 한길긴뜨기 단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부터 가방의 끈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가방의 끈을 미리 한쪽만 먼저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 부분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서 가방의 끈을 달아서 진행을 해보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런 모양으로 완성될 거예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쪽만 먼저 만들어 봤고 나머지 한쪽 면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방의 끈을 다는 위치를 여기가 아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힘을 여기서부터 받으면 아무래도 여기 할랑할랑하게 한 단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게, 또한 이 부분까지도 할애해서 약간 몇 땀 정도 꿰매주면 이 부분을 아주 튼튼하게 연결할 수 있어서 약간 힘을 더 받게 하는 네트백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2단이 있는 바로 아래, 여기 네트 라인에 여기 5형제 쪼로록 있는 한길긴뜨기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시작을 할 때 요 남기는 끈의 길이를 한 30cm 정도 넉넉하게, 20에서 30cm 정도 넉넉하게 남기고 시작을 할게요. 요거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남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남긴 실만큼 바로 이 5형제 중에 가장 오른쪽 한길긴뜨기 포스트 있지요? 이쪽을 이렇게 살짝 통과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을 넉넉하게 남겨두고 이렇게 한번 묶어줄게요. 요 실 나중에 이쪽 소잉할 때 필요하니까 꼭 이렇게 꼭 묶어서 여기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얘 걸기럭거리면 일단 안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5형제만 보시면 돼요. 5형제 첫 번째 한길긴뜨기 포스트 끈이 묶여있는 얘를 이렇게 바늘로 숟가락 푸듯이 쭉 퍼 들어가서 여기 걸려있는 새실 걸어서 쏙 빼주고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새실 걸어서 여기를 통과.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뜨개를 해준 거고요. 또 4개가 남았지요? 그 옆에 포스트도 푹 퍼서 또 새실 걸어서 뿅 빼오면 요번에 이렇게 2가닥이 걸리지요. 2가닥도 걸어서 뿅 빼주는 짧은뜨기. 그럼 이렇게 하나, 2개의 코가 생기고요. 또 그 옆에 포스트도 푹 퍼서 새실 걸어서 빼오고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면 하나, 둘, 3개의 코가 생기고요. 또 그 옆에 코도 푹 퍼서 새실 걸어 빼오고 또 새실 걸어서 통과해주면 여기 시작부터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또 포스트도 이렇게 해주면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면 첫 코가 살짝 찌그러지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코가 생기지요. 얘를 이용해서 뜨개를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자, 뜨개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슬을 하나만, 짧은뜨기니까 사슬은 하나만 세우고 뱅그르르 돌려줄게요. 그리고는 요 5개만 짧은뜨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요 길이를 늘려나가면 돼요. 자,
자,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살짝 당겨보면 여기 딸려오는 이 첫 번째 코 여기로 쏙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그 옆에 코도 하나 해주고 그 옆에 코도 하나 해주고 그 옆에 코도 그리고 마지막 좀 찌그러져 있어도 이 코까지 챙겨서 5개를 채워주면 요렇게 5개의 짧은뜨기가 되지요. 또 사슬을 하나 세우고 뱅그르르 돌려주고 즉 요 5개만 계속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있는 5개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또 사슬 하나 하고 돌리고 또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또 사슬 하나 세우고 돌리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요 끈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같은 방법으로 저는 벌써 반대편 끈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같은 길이로 같은 단수로 계속 끈을 길게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열심히 떠서 요 정도의 길이를 만들어 봤어요. 요렇게 짧은뜨기를 왔다 갔다 하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무늬가 이렇게 칸처럼 보이지요? 즉, 요 칸이 2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한 칸은 저는 이쪽과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42개의 칸이 있고 즉 이렇게 한 칸은 2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전체 끈은 84개의 단을 짧은뜨기 단을 만들었어요. 끈의 길이는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긴 끈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전 어찌됐든 뜨개끈은 사용하다 보면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 그 길이까지 감안하셔서 끈의 길이를 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끈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끈을 붙일 때 다시 이쪽에서 시작된 끈이 슝 가서 이쪽으로 뿅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뒤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방향을 확인하고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호호. 자, 끈을 부착을 해볼 텐데 끈을 이렇게 부착을 하려면 이 실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겠지요. 이 실을 여기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요 위에 요 덜렁거리는 부분까지도 처리를 하고 싶으면 한 30cm 이상 넉넉하게 길이를 남기고 실을 쭉 빼고 돗바늘에 연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겠지요. 이쪽과 동일하게 이렇게 한길긴뜨기 단 2개가 있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요 5개의 한길긴뜨기 친구들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얘와 같게요. 하지만 코바늘로 연결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티가 나는 관계로 이렇게 돗바늘을 이용해서 부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즉, 얘 5개만 또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코바늘을 대신해서 돗바늘이 이렇게 얘를 또 이렇게 스푼을 푸듯이 살짝 퍼주고요. 이 살짝 푼 이 바늘이 바로 여기 첫 번째 V코를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죠. 쭉 당겨서 파바바박 당겨주고요. 조금 더 튼튼한 연결을 원하면 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조금 더 튼튼해지겠지요. 자, 저는 이렇게 2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도 요렇게 푹 퍼주고 그 옆에 있는 코 V코도 요렇게 빼서 또 쭉 당겨주고요. 자자자자 당겨주고 이것 또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해주면 더 튼튼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또 3번째 한길긴뜨기도 요렇게 퍼서 3번째 코 V코 통째로 끼워주고 이것 또한 한 번 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줄게요. 자, 마지막 코는 한 방에 하기 어려우면 따로따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 통과하고 V코도 통과하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이렇게 튼튼하게 이쪽 편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이 되지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살짝 옵션인데 뭐 이렇게 있어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난 아무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나 이 부분 덜렁거리는 거 싫어요, 조금 더 튼튼하게 힘을 받게 하고 싶어요 할 경우에는 여기서 실을 끊지 마시고 그대로 이 위를 몇 단 떠주시면 되겠지요.
몇 담 떠준다는 뜻은 이렇게 실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내가 연결하는 부분이 티나지 않게 정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담 떠주는 거예요. 티나게 막 이렇게 뜨개질 X 막 이런 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개인 취향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티 안 나게 연결만 해주고 싶어서 왔다 갔다 정말로 티 안 나게 살짝 몇 담을 조금 연결을 해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저는 튼튼하게 연결을 해줬는데 티는 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남은 실들은 여기서는 일단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뒤쪽으로 사사사삭 숨겨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쪽은 정리가 됐고, 그럼 난 이쪽도 하고 싶다 할 경우에 아까 시작할 때 남겨놨던 얘 있지요? 얘가 등장하는 거지요. 얘의 돗바늘을 꿰어서 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잉을 해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옵션이에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고 나는 여기서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가방의 손잡이를 조금 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게 요렇게 있는 손잡이를 내가 요렇게 반 접어서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이렇게 뒤를 꿰매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다 꿰매지 않고 이렇게 윗부분만, 손이 닿는 부분만 조금 이렇게 해주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완벽하게 개인 취향. 저는 반대쪽과 동일하게 이쪽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돗바늘에 실을 꿰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저는 반대편과 동일해야 되니까 이쪽과 같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즉 이렇게 두 단의 짧은뜨기를 한 걸 하나라고 쳤을 때 저는 9. 여기서부터 합쳐야 되는군요. 저는 튼튼하게 2번 묶고 요 실은 안쪽으로 쏙 넣어서 요 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같이 꿰매주면 꼬랑지 실을 뭐 따로 숨길 일은 없겠지요. 이런 식으로 같이 꿰매줄게요. 요거 할 때 주의점은 딸랑 하나. 나름 여기 지금 짧은뜨기 단이 2단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이 무늬가 있기 때문에 이 무늬가 또 이렇게 틀어져서 서로 무늬가 안 맞으면 안 예쁘겠지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냥 꿰매어 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서로의 위치, 이쪽도 여기고 이쪽도 여기군.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살짝 가장 끝단쯤으로 이렇게 꼭 위치를 확인하면서 해주세요. 나중에 너무 삐뚤어져 있으면 너무 안 예쁘니까. 자, 저는 이렇게 뾰루루룽 한 바퀴를 돌아서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저는 요렇게 요런 무늬가 9개 오는 데까지 연결을 했으면 얘도 조금 튼튼하게 요렇게 중앙에 뽁 튀어나와 있는 얘로 통과하면서 한번 묶어주고요. 남은 실은 요 안쪽으로 보내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아서 드디어 가방을 다 완성을 했어요.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줘서 이것저것 넣고 올 여름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시간이 즐거우셨길 바라고 구독과 댓글 그리고 종 모양 알림 버튼 꼭 눌러 놓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이라든지 새 공지글 올라올 때 바로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종 모양 알림 버튼 꼭 눌러 놓으시고 많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